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존 다이어트 쉬운 버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딸셋 엄마 크로스핏 코치 미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존 다이어트 식단을 소개해드리고 존 다이어트의 효과와 혜택 그리고 당장 존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존 다이어트가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고자 하셨던 분들이 자료를 검색해 보시고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블럭 계산하는 방법에 앞서서 먼저 복잡한 계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존 다이어트 쉬운 버전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존 다이어트를 처음 고안하신 베리 시얼스 박사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싶어요.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세 분의 삼촌 54세 이전에 모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그런 가족력이 있었기에 본인도 이 질병에서 비켜갈 수 없음을 알고 심장병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약물 투여 쪽으로 연구를 시작하시다가 경구 투여, 음식 쪽으로 적용하여 나온 것이 바로 존 다이어트입니다. 수년에 걸친 개발 과정에서 수영선수, 엘리트 철인 3종 경기 선수, 미식 프로축구 선수, 프로야구, 프로농구 선수 등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에게 이 시스템을 시험하고 보완하여서 현재의 존 다이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음식을 칼로리 공급원으로서가 아니라 호르몬을 조절하는 호르몬 조절 기능을 지닌 것으로 인정하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식이 약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 반응이 일어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염증 아시죠? 염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유독 존 다이어트에서는 염증 반응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는데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을 쉽게 말해서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 기능도 떨어뜨리고 혈관도 좁아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누적되었을 때 물론 우리가 한 끼 탄수화물 많이 먹는다고 병을 얻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오랜 기간 이런 것들이 누적되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이야기하는 만성 질환으로 이것들이 발현되게 됩니다. 물론 염증 이야기를 할 때는 오메가3 섭취를 좀 늘려주고 오메가6 섭취는 좀 줄여준다. 이런 부분도 언급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혹시 영양이나 생리학 공부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인슐린과 짝꿍이 되는 글루카곤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두 호르몬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 시얼스 박사님은 아이카사노이드 균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 두 호르몬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존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존 다이어트에서 말하는 존이란 신체가 최상의 신진대사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쉬운 버전이니까요. 첫 번째는 골고루 먹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골고루 먹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히 먹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먹어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골고루 먹어요. 여기서 골고루 먹는다는 것은 탄단지 3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탄수화물이 뭐죠?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밥, 빵, 면, 떡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요. 야채와 과일도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야, 야채랑 과일은 비타민 아니야? 미네랄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야채와 과일도 3대 영양소로 분류하면 모두 탄수화물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밥은 드시지 않고 샐러드만 먹었어요, 과일만 좀 먹었어요 하셨다고 해도 여전히
탄수화물군에 치우친 식사를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식이섬유라든지 당질의 밀도라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에도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요. 동물성 식품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식물성, 식물에서 취한 것들은 다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오일류,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던 식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아침에 혹시 간단하게 시리얼 드셨나요? 선식, 미숫가루,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혹시나 은연중에 우리가 탄수화물에 지나치게 치우친 식사를 하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단백질과 지방도 섭취하는 것을 좀 신경 써주세요. 이것들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선택하실 때는 GI 수치가 낮은 가공이 덜 된 탄수화물을 선택함으로써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억제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당히 먹어요. 이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적당히 먹어요.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늘 우리에게는 양 조절이라는 숙제가 있는데요. 원래 존 다이어트는 블럭이라는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존 다이어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 계량이라든지 복잡한 계산 없이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eyeball method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눈대중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매 끼니 식사하실 때 접시의 3분의 1은 단백질로 채워주시고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채소와 열매, 비전분 탄수화물 위주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단으로 구성해라. 이것이 시얼스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눈대중 측정법인데요. 같은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휴먼 영양학 책에서 역자이신 장준홍 박사님이 앞쪽에 보시면 현명한 원시인 족장이라는 이야기로 원시인 족장이 부족민에게 음식을 분배하는 내용을 비유해서 쉽게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족장님이 앞에 계시고 다 한 줄로 서 있어요. 먹을 것을 분배해 왔습니다. 그때는 그릇이 없었나 봐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손을 사용할 거예요. 자, 손을 들고 족장님 앞에 섰습니다. 먼저 풀과 열매는 두 손 가득 받을 거예요. 손가락 부분 포함이죠. 곡류보다 섬유소가 풍부해서 유리한 탄수화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두 손 가득 받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기. 고기는 한 손의 손바닥의 크기와 두께만큼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바닥의 크기와 두께만큼의 고기를 매 끼니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크고 두꺼우신 분은 많이 드세요. 제가 이 분배법 설명이 너무 좋았던 이유는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참 기억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각자 키가 다르고 덩치가 다르고 어른 다르고 아이가 다를 텐데 각자 손바닥의 크기와 두께만큼 매 끼니 고기를 그렇게 섭취하시면 되겠고요. 농사를 짓게 된 이후에는 조금 분배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죠. 족장님, 저는 풀과 열매만 주세요. 그럼 똑같아요. 양손 가득 풀과 열매를 받습니다. 저는 곡식만 주세요. 그때는 손으로 두 줌을 짚습니다. 쌀이나 곡식은 손을 펴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꼭 쥐어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을 줄 수는 없겠어요. 요만큼. 두 주먹. 자, 쌀이 요 안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족장님, 저는 셋 다 주세요. 그러면 한 손에는 풀과 열매, 그리고 한 줌의 곡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두 움큼의 쌀, 한 움큼의 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적절한 전분의 양, 쌀밥의 양이 대략 가늠이 되시나요? 고기는 마찬가지로 손바닥의 크기와 두께만큼의 고기를 선택하고 이제 식사량이 조금 가늠이 되세요. 예시로 제가 식사 때 사용하는 접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엄청 크죠? 제가 좀 많이 먹습니다. 이 접시라고 생각했을 때 접시를 3등분을 하는 거죠.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아이볼 메서드 기억나시죠? 접시를 크게 3등분을 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고기를 담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곳을 야채와 과일을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견과류를 추가하시면 좋겠죠? 제가 인스타그램에 식사 사진 올릴 때 사용하는 태그가 있는데요. 야채 한 줌, 고기 한 덩이, 그리고 적당량의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먹어요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식사 간격을 염두에 두자는 이야기인데요. 존 다이어트에서는 호르몬 조절의 이유로 식사 사이의 간격을 최대 5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3끼의 식사 그리고 2번의 간식을 포함해서 총 하루 5끼의 식사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아침 기상 직후에 1시간 이내로 첫 번째 식사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밤에 12시에 주무시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시는 분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면 아침에 7시에 눈을 뜨면 8시 이전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점심을 드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일과를 마치시고 7시에 저녁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 12시 1시부터 7시간까지 5시간 이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4시에서 5시쯤 중간에 한번 간식을 먹어줍니다. 공복이 최대 5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그리고 7시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밤에 12시에 취침한다고 하면 또 여기서 취침 전까지 시간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10시, 11시 이쯤에 마지막으로 간식을 한 번 더 먹어줍니다. 뭐야? 존 다이어트에서는 야식 먹어도 된대.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 야식이 족발, 치킨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죠? 자기 전에 밤늦게 이 스몰밀을 먹는 것을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깨어있는 낮 동안과 마찬가지로 자는 동안에도 호르몬 반응과 주기를 일정하게 가져가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 정리해 볼게요. 존 다이어트, 계량 없이 쉽게 하는 버전.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골고루 먹어요. 매끼 식사와 간식 때 탄단지 섭취를 균형 있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합니다. 단백질은 고기, 생선, 그리고 지방은 오일과 견과류, 그리고 탄수화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밥, 빵, 면 이외에도 야채와 과일도 탄수화물군에 들어간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둘째는 적당히 먹어요. 그리고 둘째는 적당히 먹어요. 아이본 메서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먼저 2손 가득 유리한 탄수화물인 야채와 과일을 선택합니다. 되도록이면 야채라든지 GI 수치가 낮은 탄수화물 선택하고요. 만약에 곡류를 선택한다면 한 줌만. 그리고 각자 손바닥 크기와 두께만큼의 고기나 생선, 그리고 손가락 1개나 2개 정도의 견과류. 이렇게 매 끼니 식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셋째는 규칙적으로 먹어요.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이 최대 5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하루에 5번 식사하여 공복감을 조절하고 과식을 방지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셋을 출산하고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초보자, 중급자를 거쳐서 코칭을 하게 되기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시지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지속해가는 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